안녕하세요. 한글 마지막 복습 문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한글을 다 배우셨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서 만드시는 과정을 총 복습하는 문제로 2시간을 앞으로 하고 한글을 마무리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작업하시는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대로 문서를 만드십시오라는 총 복습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배우셨던 개념들 기억하신 다음에 응용하시는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들 문서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어려운 문서는 아니세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서를 한번 해보고자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죠. 2023년도 구미시 정보화 교육과정 안내 이렇게 해갖고 운영 방침, 교육과정 소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구미시 마크가 하나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하나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문서의 여백도 잘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쓰셔야 될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장은 표지예요. 표지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꾸민 방법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흐름 따라오실 수 있게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 보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운영 방침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제 글자 써놨는데 뭐 내용은 있겠죠. 내용은 있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치시면 되시는 거고 나중에 문서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글자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자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흐름으로 이 문서를 완성하겠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올해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과정도 이렇게 기초과정 2개,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과정 4개, 그리고 여기서 조금 포토샵은 고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초급, 중급,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고급 과정까지도 아마 교육장에서는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요 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표 만드는 것도 좀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 신청 과정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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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는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모든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을 1대1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 과정을 제가 녹화를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게 되시면은 개념 설명드리고 먼저 유튜브로 안내해드려갖고 유튜브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걸 옆에 가서 설명드리는 그래갖고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교육을 운영하고자 이런 방식을 아마 채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출근하면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제 기타 사항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이제 표서식으로 교육 신청서 작성하시는 요령을 또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여기까지 하셔갖고 만드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으시죠? 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글 쓰시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실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럼 여기서 들어간 요소 한번 살펴보시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여기 밑에 쪽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쪽번호 넣어주시는 게 여러 장짜리 문서에서는 쪽번호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문서를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문서 만드시는 거 물론 순서는 조금 바꾸셔도 되시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작업하셔라. 뭐 용지 세팅이요. 용지 세팅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선 입력. 그런 다음에 꾸미기. 그런 다음에 기타 편집과 인쇄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말씀 그리고 인쇄와 저장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용지 세팅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문서 용지 세팅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꼬릿말은 제가 10을 줬습니다. 아래쪽은 15를 줬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용지 세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여백을 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셔라? 예.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제가 머릿말 꼬릿말이 안 들어가는 한 장짜리 문서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20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고정된 건 아니란 얘기죠. 상황에 맞게 내가 문서에 적절한 여백을 세팅하실 수 있고 당연히 이 문서는 세로 용지니까 세로 용지 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맞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용지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그리고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용지 세팅 1번은 뭐부터 하셔라? 상, 하, 상, 좌우 얼마 줬고요. 20 줬고요. 하는 15 줬고 머릿말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꼬릿말만 얼마 줬다? 10을 줬습니다.
이 꼬릿말에 들어가는 이 10이 뭐라고요? 예, 쪽번호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쪽번호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쪽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꼬릿말을 준 겁니다. 쪽번호를 안 쓸 것 같았으면 꼬릿말 여백도 아마 0을 주고 작업을 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끝내놓고 난 다음에 선 입력 보시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바로바로 꾸며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쭉 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자를 쭉 치고 요 구미시 마크 넣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다시 더 드릴게요. 우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미시 마크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요렇게 해서 쭉 입력되는 거. 표를 만들 때도 표 만들어 놓고 꾸미고 넘어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꾸미고 넘어가셔도 되시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입력만 해놓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쭉 글자만 치고 키보드만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쭉 쳐놓고 쭉 쳐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하실 때 뭐가 필요하시다? 예, 글자 치시는 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수문자다 그래갖고 특수문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자표 이용하셔도 되시지만 한글 2020부터는 그냥 미음 한자 누르시거나 이응 한자, 리을 한자 누르셔도 제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다. 크게 잘못된 거 없으니까 편한 방법 이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음 한자 눌러갖고 미음 한자 누른 상태에서 요거 찾아온 거죠. 사각형에 체크하셔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에 체크하십시오라는 거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글자를 다 쳤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무슨 단계가 남으셨어요? 꾸미기. 자, 글자 치기 전에 요거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요 표 만드실 때 몇 줄 몇 칸? 예, 요런 것들은 특수하게 특정 부분만 크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세려버리세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줄이고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네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크기 조절 들어가시죠? 크기 조절이 이렇게 양쪽 끝이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좌우 크기 조절하실 때 뭐 갖고 사용하시라고요? 예, 알트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만드시게 되면 크기 조절이 이렇게 돼 있으신 상태에서인데 이건 높이 조절은 뭐 갖고 하신다고요? 예, 컨트롤 갖고 넓혀주시면 된다. 그래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좌우 크기 조절하실 때는 알트 쓰시는 게 편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위아래 조정하실 때는 컨트롤 쓰시는 게 편하실 거다. 특정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만 내가 크기 조절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블럭 잡고 Shift 누르고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Alt와 컨트롤 갖고 크기 조절한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 녀석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줄칸 세릴 수 있는 거 맞으시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줄이 있었었는데 제가 합치기를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합치기도 안 해놓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 했었었는데 합치기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 끝났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꾸미기 하셔야 되겠죠? 그럼 꾸미기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서 한번 크게 보시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요 문서 한번 크게 보시게 되시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놨는데 원래는 이 녀석을 우리가 보통은 가운데 정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가운데 정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목 같은 것도 가운데 정렬할 필요 없으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가운데 정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렬하신 다음에 여백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서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글 문서 작성하실 때 정답은 없으세요. 만드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만들 거다라는 개념만 잘 녹여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크기,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 크기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정렬은 오른쪽에서 당긴 상태가 되겠고 얘들은 글자 크기 조절된 상태에서 왼쪽 여백을 준 상태다. 이거 가운데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운데 정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 녀석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죠. 요거 갖고 꾸며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라는 거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 자, 이제 이 녀석 지워볼게요. 우리가 글자가 많은 부분 지울 때는요, 블럭 잡고 글자 지우는 키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한 글자씩 지우지 마시고, 블럭을 잡는 기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작업하시면 된다고요? 예, 블럭 잡으셨을 때 그 블럭이란 개념 자체가 작업의 영역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씩 지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녀석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제목이니까 두 개 블럭 잡아갖고 글자 크기 크게 해주십시오. 글자 크기 크게 해주세요. 자,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글자 크기 크게 해주시고 글자체는
여러분들 글자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자체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만큼 글자 쓰세요. 글자체 이거 괜찮으시면 이거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글자체를 다양한 글꼴 쓰고 싶다 그러면 모든 글꼴에서 찾으셔갖고 그냥 이런 글꼴 한번 써보죠.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그런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셔갖고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이라는 글자를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빨간색 같은 거 넣으셔도 되시겠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하셔라. 근데 아까 제가 이 녀석을 가운데 정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운데 정렬 괜찮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예, 그럼 오른쪽 정렬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정렬하게 되면은 아까 이 모양하고 보시죠. 이 모양하고 아이고 이 모양하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만큼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정렬은 아닌데 오른쪽 정렬인데 자 보세요. 이게 오른쪽 정렬인데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도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어떻게 사용하셔라? 블럭 잡고 오른쪽 여백 줄 때 뭐 문단 모양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위에 있는 요거 갖고 조금 당기셔 갖고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시는 건 누가 결정하셔라?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요 정도까지 내려놓으면 아 그래 구미시 2023년도 정보화 교육장 교육과정 안내 깔끔하게 됐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얘도 블럭 잡고 글자 크게 할 겁니다. 제목이니까. 부제목이니까 목차 정도가 되겠죠. 그래고 얘도 그냥 글자체 똑같은 거 쓸게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 녀석은 무슨 정렬이 아닙니다. 오른쪽 가운데 정렬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 모양하고 여러분들 이 모양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쪽을 기준으로 글자가 써내려가는 거고 얘는 아예 문서의 자체가 가운데 정렬된 거죠. 그럼 이건 가운데 정렬 안 한 건가요? 예, 가운데 정렬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만 했다. 글자 크기만 맞춰놓고 줄간격 조금 넓혀갖고 간격 사이를 조금 조절해 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만 갖고 여기 있는 모래시계 기능 기억나시죠? 얘 갖고 조금 안쪽으로 당겨갖고 요렇게 됩니다라는 거.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한쪽을 전체적으로 이거 보셨었을 때 한쪽만 보겠습니다. 한쪽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갖고 구미시 이 녀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작은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한번 손을 더 보셔라. 네. 한 번만 손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두어 번 손 더 보셔갖고 깔끔하게.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앞에 문서 완성된 문서 보시게 되시면 뭐가 존재하나요? 테두리가 존재하시죠? 쪽 테두리 배경. 예를 들면 제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쳐줘갖고 안정성 있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서도 테두리를 져야 되겠다. 어디 들어가시면 된다. 쪽에 들어가셔갖고 쪽 테두리 배경. 맞나요? 먼저 뭐를 결정하셔라. 손의 종류. 저는 그냥 요거 써볼게요. 앞에 거랑 다르게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을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 얼마든지 쓰십시오. 근데 여기서 쪽 테두리 배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 무엇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모두에 불이 들어 있으시게 되면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쪽에 쪽 테두리 배경이 들어가세요. 한번 볼까요? 적용 누르시고 난 상태에서 설정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테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세요. 근데 저는 지금 강조할 게 이게 페이지, 제일 처음에 표지 형식을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 첫 번째 페이지만 쪽 테두리 배경이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없는 상태 맞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라? 쪽에 들어가서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신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요 녀석 줬었죠? 글자색은 테두리 색은 파란색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 무엇만 모두가 하게 되면은 전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만? 저는 첫 쪽에만 주겠다. 쪽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쪽만 줘갖고 이 녀석을 완성시켜서 나갈 거예요. 나머지 쪽에는 쪽 테두리 배경 필요 없어요 하실 땐 여러분들 여기에 체크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요 기준은 웬만하면 제가 손은 안 됩니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 기준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더 벌어질까요를 세팅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다면은 세팅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한번 줘볼게요. 아까랑 차이점 보시겠어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1쪽 나타난 거 맞는데 이쪽부터는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1쪽에만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갖고 첫 번째 무엇을 완성시켰다. 페이지, 1쪽 페이지 완성시켰다. 요거 그냥 바로 하고 들어갈까요? 구미시? 예, 이거 바로 하고 들어가죠. 이왕 하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이제 구미시 마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구미시 마크라는 사진이나 그림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럴 없을 때는 어디서 따오시면 된다? 인터넷에서 따오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캡처 기능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 방법 쓰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방법. 자, 인터넷 들어가셔갖고 검색을 뭘로 하십시오? 구미시청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구미시청 검색이 되시겠죠?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래 나 지금 요 마크 필요해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마크가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누르셔라?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글자 지우는 키 옆에 있습니다. 영어로 PRINT SCREN 이렇게 돼 있으신가?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셔갖고 그냥 누르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대신 얼로 오셔라. 한글에 오셔갖고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곳으로 오셔갖고 갖다 놓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밑에.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사진 전체세요? 아니면 요 구미시 마크만 필요하신 거세요? 구미시 마크만 필요하죠? 그래서 구미시 마크만 남기도록 사진을 자를 겁니다. 사진 자를 땐 뭐 누르시면 되신다고요? 예, 사진을 먼저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모양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달라지죠? 마우스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줄이시고 이걸 한꺼번에 줄이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구미시 마크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구미시 마크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때는 Shift 누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 일단 첫 번째 표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 과정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이런 마크 같은 것들 잘 집어넣으셔갖고 사진 같은 거는 있는 사진 넣을 때하고 인터넷에서 따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인터넷에서 따오는 그 과정 복습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쭉 만들려고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기타 문의사항 이런 것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제목이 되죠. 그럼 이제 하는 김에 출발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소제목이니까 얘도 휴먼 엑스포체 예를 들면 쓰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체 안 쓰셔도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만드실 때는 그냥 재밌는 글자체, 편한 글자체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밑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를 한번 해볼까요? 예, 밑줄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방침 이렇게 해놨는데 요 녀석이 여기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 나머지에도 다 들어가셔야 될까요?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 맞죠? 글자색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글자색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건 어차피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블럭 잡고 글자 크기 바꾸고 뭐 바꾸고 하려니까 귀찮죠? 이거 할 때 쓰시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예, 블럭 잡고 편집에 오셔갖고 모양 복사. 제가 기타 기능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이시죠? 모양 복사 누른 다음에. 그쵸? 네, 모양 복사. 그러셔갖고 제가 지금 모양 복사를 세팅을 해놨는데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모양 복사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처음 상태로. 그리고 글자색 파란색 해놓고 커서 갖다 놓고 모양 복사 눌러갖고 뭐만 할 거다. 나는 글자 모양만 복사할 거다라고 체크하시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모양 복사 쓰시는 방법은 먼저 커서를 갖다 놓고 제일 처음에 꾸미는 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 모양 복사 눌러갖고 나는 글자 모양만 복사할 겁니다. 복사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블럭 잡아갖고 모양 복사. 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블럭 잡아갖고 모양 복사. 그런 다음에 여기도 블럭 잡아갖고 모양 복사. 그리고 난 상태에서 마지막 것도 블럭 잡아갖고 모양 복사. 이 녀석을 스타일 기능으로 쓸 수도 있고 요 과정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고 치울 문서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모양 복사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생각하셔갖고 응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뭐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네,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요 부분 글자 크기 내가 원하는 거 적당하게 해주고 글자체 세팅해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필요하신 만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표에 걸리네요. 표에 걸리니까 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죠. 원래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으신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표에서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크기 조절하시는 크기 조절은 표에서 크기 조절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뭐 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블럭 잡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 조미료 생각하시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미원 같은 조미료의 그 영어 이름이 MSG. 우리는 뭐로 기억한다? M, S, C만 기억한다. 그래갖고 M이 합치고 그런 다음에 S가 뭐 할 때 쓰시는 거고요. 네, 나누고 그런 다음 C가 뭐 할 때? 꾸미기. 그래갖고 꾸미기에는 뭐가 있다? 면, 그런 다음에 대각선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블럭 잡는 요령은 뭐 F5번 블럭 잡는 거 기억나실 수가 있으시겠고, 그런 다음에 따로 떨어진 부분 블럭 잡으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블럭 잡게 되면은 원하시는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요렇게 블럭 다 잡아놓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부터 시작하죠. 블럭 잡고 M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M자가 되겠죠. 블럭 잡아갖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글자야 진해져라. 그런 다음에 글자야 가운데 정렬을 와라.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오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실 때 표에서도 그렇고 어떤 거에서도 그렇고 가운데 정렬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부분 같은 부분에서 얘는 가운데 정렬보단 제가 볼 땐 얘가 훨씬 더 예뻐요. 왜냐하면은 글자 크기가 동일할 때는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이렇게 항목 같은 거 나타낼 때는 가운데 정렬이 깔끔하고 보기가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글자 크기가 들쑥날쑥일 때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는 것보다는 왼쪽 정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거 모래시계 기억나시죠? 위쪽에서도 한번 사용했었었는데, 이 모래시계 역시도 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갖고 밑에 있는 사각형 갖다 놓고 조금만 당겨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 조금 띄우면서 항목이다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선 제가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완성했던 모양 잠깐 보실게요. 네, 여기 색깔 들어가 있고, 여기 색깔 들어가 있고, 여기에 두 줄, 여기 두 줄, 여기 바깥에 두 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 내일 나머지 거 설명드리면서 한글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잡고 꾸미기 할 때 여러분들 뭐 누르시라고요? 예, C 누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먼저, 일단 테두리부터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테두리를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부분적으로 테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테두리를 여러 번 들어가셔갖고 수동으로 작업하셔야 된다. 어떤 얘기냐? 테두리 들어가고 아까 제가 두 줄짜리가 바깥쪽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깥쪽을 일단 설정해 누르셔갖고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만드시고, 여기 블럭 잡아갖고 여기 밑에가 아까 두 줄이었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세요. 왜냐면 테두리의 개념은 블럭 잡은 영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따로 잡아주셔갖고 다시 C 들어가갖고 테두리 들어간 다음에 두 줄로 어디만? 밑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도 여기도죠. 여기도 블럭 잡고 테두리 들어가셔갖고 C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 들어가셔갖고 여기를 만드셔갖고 요렇게 해서 테두리를 완성시켜 나갔다. 그리고 테두리가 안쪽에 다른 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녀석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럭을 어떻게 자꾸 응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두세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여기하고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한 번 해라.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게 되면은 선행 블럭이 일단 한글에선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요 블럭과 요 블럭이 유지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를 눌러라? C를 눌러갖고 배경에서 색깔로 노란색 통추죠. 짠! 그렇게 되면 한 번만에 끝나게 됩니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교육과정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올해도 할 수 있는 과정이,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이 되실 거예요. 기초과정에는 컴퓨터 기초하고 휴대폰 다루기가 일단 기초고, 얘들은 1주 동안 할 겁니다. 이 기초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찍기는 할 텐데 유튜브로 올려드릴지 안 올려드릴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유튜브 기초 과정도 좀 올려주세요.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데 유튜브 그 기초 과정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건데,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다루기는 얘는 유튜브로 찍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휴대폰 모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루는 방법에서. 그래서 이 휴대폰 다루기는 교육장 오셔서 배우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과정에는 얘는 일반 프로그램이죠. 포토샵은 고급 과정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고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 세 가지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과정이에요. 일반. 그리고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이 정도 기능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일일이 쓰기 귀찮으시면 일반 한 번만 쓰고 블럭 잡고 A도 기억하시면 좋다라는 것도 복습 한번 해봐 드리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격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만 할 겁니다. 교육장에서는 이렇게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고급 자격증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대1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하시게 되면 커말 1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수라든지 액세스에 들어가는 기본 기능들은 오시게 되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는 요 모든 자격증이 다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갖고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까지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자격증 유튜브를 다 찍는 건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이제 기타 과정에서 이제 블로그 만드는 거하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영상 편집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짧게 설명을 기본적인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시면 우리 이제 어디까지 끝난 거다? 여기까지는 끝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요 표서식 요거 만드는 요령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습 기능들 설명드리고 한글 수업을 마무리 짓고 한글 다음에는 우리 바로 엑셀 진도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엑셀 준비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한글은 마지막 교시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